안녕하십니까. 양이삼 카타콤 TV 회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2022년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매년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전 세계의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산업계 리더들, 또 금융계 이제 리더들 이렇게 모이시면은 제가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해요.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할 적에는 전문 용어도 많이 이제 하고 도표도 많이 드리고 또 어, 한 사람당 한 2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리고 뭐 더 받는 데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굉장히 쉬운 말로 결론만 팍팍팍팍 얘기하고 어, 더 알고 싶은 분은 어디 가서 찾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이 전 세계적으로는 최악의 해가 됐다가 내년 말 정도면 아마 최고의 회복기를 보일 거예요.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최악이 됐다가 최고가 됐다가 아니라 어떤 나라는 굉장히 망하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 그 다른 나라가 다 망하는 와중에서도 더 번영을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나빠졌다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개인도 우리가 옛날에 IMF 사태 때도 보면은 그때 돈을 더 번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실은 돈을 번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내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약간 방어만 잘하고 살아남기만 하면은 내년 2022년에 겨울 내년 이맘때면 아마 너무나 다 서로 축하하고 그럴 때가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안 좋은 일을 살아남지 못하면은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아마 그럴 때가 될 거예요. 코비드 문제에 관해서 제가 페이스북 그룹 자연 떼고 건강 떼고 대학이라는 그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한 150개, 150개 정도 글을 썼어요. 예측을 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예측을 했어요. 저는 코비드 사태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개인적인 친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50개 쓴 글 예측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도 안 틀렸을 거예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만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요새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 옛날에는 이 사건 때는 이렇게 헛소리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 뭐 저는 놀라지도 않고 너또 뻔해 뭐 너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는데 헛소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오미크론이라고 또 나왔죠. 뭐 그건 전염력이 말도 못해요. 근데 아, 감염력이 강하면은 살상력이 약하다. 고로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 헛소리예요. 그거는 이 자연계 시스템이라는 거가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각 종 간에 바이러스와 사람, 바이러스와 동물 간에 서로 공존한다는 궁극적으로 공존한다는 그런 우리 희망적인 가정 하에서만 있는 결과예요. 살상력도 강하고 전염력도 강한 그런 전염병이 퍼져서 어떤 한 동물이 전에 몰살을 당하고
또 멸절되고 그런 거 우리 지질학 배우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길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계산을 하면 '지금은 어떻다.' 인제 이런 식으로 희망과 역사와 모델과 예측을 혼동을 하는 거예요. 코비드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뭐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전 세계의 인구가 제가 델타 변종 이번에 오미크론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60% 정도가 궁극적으로 걸릴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오미크론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전 세계 인구의 90% 정도가 한 번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집단 면역이 달성되기가 어려워요. 이번 케이스는. 그래서 아마 경제는 곧 다시 봉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요새 컨디션 조절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들 뭐 독감 같은 거다 안심해라 햇소리 뭐 나는 평생 면역학자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햇소리 너는 평생 면역학자가 아니라 평생 바보였어. 뭐 이번에도 또 뭐 오미크론이 있으면은 뭐 감염력이 높으면 살상력이 약하다. 그건 네 희망. 까딱 잘못하면 감염력도 높고 살상력도 높은. 근데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그 위중증 환자 때문에 그 음압 치료 시설이 모자라기 시작해요. 서울은. 그래서 일단 코비드가 걸려도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집에 있을 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저희 회사 제품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아마 올해 최고의 회사가 이제 실적을 올리고 아마 올해 말에는 내년 말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회사 수준에 올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희망입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할게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우리나라 정도면 선진국이에요, 실제로. 근데 선진국은 접종도 하고 음압 치료 시설도 있고 뭐 코비드가 걸렸을 적에는 뭐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신흥국은 아직까지 예방주사 접종 시작도 못 했어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우리가 뭐 3차 접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전 3차 접종 모르겠어요. 저는 할까 말까 지금 2차 접종까지는 했어요. 근데 제 이론에 의하면은 2차 접종까지 하고 한번 걸려버리는 거가 항체가 제일 많다는 이론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제가 어느 분한테는 그게 좋은 전략이고 어느 분한테는 나쁜 전략이고 그걸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권유는 못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예방자 2번 맞았으니까 살짝 한번 걸리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거가 아마 저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또 기저질환이 있은 사람은 다르고 또 다르니까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코비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조치들이 가장 악질적인 코비드 변종을 만들어내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코비드라고 그러지 말고 한번 성병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떤 밀폐된 도시가 있는데 막 성병이 만연하고 폐폐적이고 음란한 도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에 그냥 의료진이 싹 들어가가지고 전체 인구한테다가 항생제를 쫙 주고 해서 성병을 근절을 시켰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한테 항생제를 줘요. 그것도 항생제가 딱 낫게 준 게 아니라 뭐 나을 둥 말둥하게 줘요. 그러고 나서 그 도시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뭐 성병이 그냥 만연하게 돌아다니게 놔둬 2년 정도 놔둬요. 그러면 아마 최악의 성병 단종이 생길 거예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인류가 코비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조치가 딱 그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은 이제 한 하나의 도시처럼 돼 있어요. 전 세계의 지점 A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성, 특히 호흡기 계통 질병은 전 세계 끝까지 가는데 지금 48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일부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뭐 전 세계 반 이상은 아직까지 접종도 못했고, 또 선진국에서는 3번이나 4번이나 맞는데 그 다 아리까리한 그래서 뭐 돌파 감염이 있다 그러고 아리까리한 예방주사를 맞고 서로 막 교류를 하고, 면역 확자라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그러고, 일부 사람들은 뭐 마스크를 갖다 3개를 쓰기도 하고, 동세했다가 위드 코리아나로 갔다가 위드 코리아나가 다 다시 철회될 거예요. 위드 코리아나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보건사회부 장관이 잘렸다가 뭐 야단 났죠. 그래서 아마 가장 악한, 가장 안 좋은 변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변종이 계속 생길 거고, 소위 말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많이 발생할 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뭐 소아형 당뇨, 소아형 당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예? 뭐 아토피, 뭐 루푸스, 그런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특히 소아형 당뇨, 그리고 자가 면역형 간 질환, 신장 질환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안 좋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흥국 경제가 파탄을 할 거예요. 신흥국들 경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은 긴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흥국은 아직까지 코비드의 진정한 그 타격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선진국이 긴축을 시작하면은 신흥국은 어떻게 됐어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전 세계 경기는 확 긴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흥국은 아주 세 방을 같이 먹는 거야. 인플레 한 방 먹고, 코비드 때문에 한 방 먹고, 그리고 선진국이 긴축을 하니까 수출 시장이 줄어드는 그 세 개를 같이 먹는 거예요. 신흥국들은 경제가 파산을 할 거고, 신흥국들이 파산을 하면은 전 세계 금융계가 위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록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주변 국가가 파산을 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웃이 잘 살아야 돼요. 이웃이 잘 살아야지 편한 건데,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 요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째로 에너지 쪽에 인플레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우리 기대만큼 믿음직하지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돈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그 풍력으로 많이, 이제 그 유럽에서는 풍력으로 많이 돌았는데, 올해 유럽에 바람이 안 불었어요. 아니, 풍력이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 천연가스를 많이 도입해야 되고,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값이 3배가 올랐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74년, 72년, 74년에 에너지 위기라는 거를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에너지 값이 그렇게 오르면은 이제 당시엔 아마 기준 프라임 레이트가 한 20%까지 됐었어요. 지금은 0%잖아요. 그 기준금리들이 각국에 다 0%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그 기준금리가 20%가 되면은 소비자들한테, 또 기업들한테, 또 이제 실제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이자가 몇 프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인,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이 파산을 할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자율이 19% 있다가 20%가 되면은 뭐 매달 내는 이자 부담이 한 뭐 6% 정도 더 내는 거예요. 근데 1% 있다가 2%만 되더라도 이자 부담이 100%가 되는 거예요.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내던 사람은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20배, 30배 갔다 그러면 매달 100만 원 내던 그 이자 부담이 2천만 원, 3천만 원 내야 돼요. 다 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지금 다가오니까 어, 내년 상반기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커플링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미중 갈등 때문에 야 이거 중국에서 다 철수하자. 근데 원래 중국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싼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해서 전 세계의 물가 상승률을 잡아줬던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었어요. 특히 월마트 이런 데서 중국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중국서 싼 물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물가도 많이 잡아줬죠. 근데 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에서 이제 싼 물건을 만들어서 물가를 잡아줬는데 반대로 요소수 사건 그런 거가 한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핵심 자원 그런 거가 한 1000개 될 거예요. 1000개. 근데 그게 무슨 중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가령 히토류? 히토류만 하더라도 히토류는 사실 다른 나라에도 많아요. 그런데 히토류를 생산하려 그러면은 막 황산을 땅에다가 확 버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걸 못 하는데 중국에서는 조금 뭐 그냥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원들이 히토류, 망간, 마그네슘, 몰리브데늄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이 전 세계 99%, 95%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아마 이번에 요소수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어 이제 교란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서 순환적으로 에너지 위기, 이번에는 요소수 위기, 이번에는 금속 위기, 무슨 위기, 무슨 위기, 무슨 위기, 무슨 위기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 이번에는 중국은 또 응? 그 호주랑 기분이 서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호주 저 석탄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호주 석탄으로 중국이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했는데 호주 석탄이 안 와 그러면 그럼 뭐 칠레에서 갖고 와 미국서 갖고 와 이렇게 했더니 그 화력 발전이라는 거가 석탄을 바꾸면 석탄이 다 나라마다 사실은 꺼멓지 꺼멓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호주 석탄에 맞춰진 이 화력 발전소는 다른 나라 석탄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 전체가 그 정전이 됐었잖아요. 이게 그런 일이 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부분뿐이 아니라 그래서 뭐 온 산업이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잡겠다고 응? 공급 안 하고 뭐 그런 일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그래서 그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래요. 공급망에 교란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회사도 걱정이 돼서 좀 많이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 뭐가 모자라다, 뭐가 모자라다 그런 어, 돌아가면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 지금까지 경제 발전의 국민 총소득 생산의 상당 부분이 뭐 공식 통계는 20%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 돼요. 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지금 가라앉았어요. 그 헝따라는 데는 어, 우리나라 돈으로 350조 정도 이제 부채가 있죠. 근데 그 공식인 거고 비공식은 더 많겠죠. 제가 일본에서 큰 부동산 기업에 부회장을 해서 알아요. 일본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니까 일본은행이
일본 전체에 불량 채권이 800억 엔밖에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우리 회사 내에서만, 우리 그룹 내에서만 2천억 엔, 2천억 엔 불량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일본 전체에 800억 엔, 800억 엔밖에 불량 부채가 없냐? 중국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엉따마 하더라도 알려진 게 350점이면은 안 알려진 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같이 이제 체제가 경직된 체제에서는 막 누구한테도 뇌물을 줘놓고 누구한테도 누구 아들은 우리 회사 뭐 상무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넘어가면은 다 같이 중국 지도층도 넘어가게 다 해놨을 거예요. 은행도 뭐 네가 나한테 돈 계속 안 꺼져 그럼 뭐 같이 망하는가 그런 식으로 뭐 뇌물도 줘놓고 뭐 장부도 속이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중국이 지금 4조 달러, 4 트릴리언 달러, 4조 달러 외환 보유가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그 4조 달러 없어지는 거 금방이에요. 가령 지금 홍따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꾼 돈들이 많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꾼 돈들이 중국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꾼 돈들 채권이 회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식량난, 석유난, 에너지난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수입해가는 물건 값들이 오르고 그리고 중국 은행들 또 중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아니 중국 사람 돈 안 꺼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못 꾸게 되면 사조불 외환 위기 오는 거는 간단해요. 그리고 중국 은행이 이제 코가 깨가지고 불량 기업들한테 불량 부동산 회사들한테 돈을 계속 꿔주잖아요. 그러면 소위 BIS 기준을 못 맞추게 돼. 그러면 중국 은행들이 신용 등급이 떨어져 버리면은 중국이 우리가 옛날에 당했던 IMF 사태를 터지는 그런 경험을 당하는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렇게 뭐 방방 뜨고 뭐 그렇게 자신 있게 할 것도 아니에요. 대만 경제학자들은 중국 언제 쓰러지나 뭐 하고 있어. 중국도 반도체 자금률이 5%밖에 안 돼요. 중국 어떤 의미에서는 농업 국가죠. 전부 다 수입한 하이테크 제품 전부 수입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할 때는 아니에요. 일본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74년 그때 에너지 위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전쟁 때 막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국민 전체가 활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 말로 이시오겐메이 단결해서 이겨나가자. 74년 에너지 위기 끝나고 나니까 올해 일본 경제는 더 튼튼해졌죠. 요새는 안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힘이 빠졌어요. 일하려고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전부 다 그냥 젊은이들은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본 기업이 뭐라 그럴까요? 판단력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기업 판단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돼. 일본 기업이 도시바에서 웨스팅하우스라고 사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거 들어갔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인기가 없고 후쿠시마 터지면서 파산을 해버려서 도시바가 그래서 도시바 반도체 부분은 뭐 SK가 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대기업들이 원전에 손 들고 나니까 요새 다시 원전이 뜨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업 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벌써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고 일본 인구의 뭐 9분의 1이 벌써 치매 증세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돼? 그러면 전부 다 암만 로봇이 간호를 한다 그러지만 어렵죠. 그래서 일본도 어려워요. 동그라파에서는 지금 벨라루스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 러시아가 먹어버리면은 나토는 유지를 못해. 왜냐면은 구라파라는 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평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런 데서
그 기갑부대가 그냥 대규모 기갑부대가 확 하면은 나토가 방어를 못해요. 핵으로밖에 방어를 못해. 그런데 뭐 거기서 핵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동굴아파도 지금 1월 달에 러시아에서 쳐들어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전 세계가 결단이 안 날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냥 위기 하다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마 우리는 잘 될 거라고 결론을 정해놓고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을까? 그럼 예측할 것도 없죠. 뭐로 예측해요. 근데 우리는 괜찮을 거야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예측을 하는 건데 아마 미국의 패권이 다시 확인이 될 거예요. 예. 아마 내년 후반기 되면 역시 미국이 최고야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날 거고 한국은 주변국에서 그런 환경이 안 좋은데 한국은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 어디 나라 경제 예측을 할 적에 그 지표만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나라의 활기, 활력,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 나라가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력, 그 나라가 지금 위기를 헤쳐가는 그런 그 경제의 그 체력,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런 걸 봐야 돼요. 한국이 그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한국은 옛날에 막 다른 그런 게 없는 나라라 그래봐요. 그러면 경제가 막 위기가 있다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국민들이 막 비탄에 빠지고 뭐 자학적이 되고 막 서로 해치 그러는데 한국은 지금 제가 보기에 나라가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위기가 있지만 한국은 내년 말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 정책을 어, 이제 지혜롭게 하시고 또 기업가들이 지혜롭게 이 국제 황당한 국제 환경 그리고 이 코비드 사태 대응을 하시면은 아마 한국 전체도 2022년이 되면은 말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2022년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동요하지 말고 잘 넘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정부 당국 또 기업가들 금융가 이제 한테 이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만 갖춰 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세계 굴지의 그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저희가 150개, 이제 제품의 경쟁자가 없는 그런 체제를 갖춰놨고, 비트다 없애놨어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 사태가 터지고 나면은 이제 집에서 치료하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치료하는 제품 저희 회사의 이제 항바이러스 삼총사라는 제품이나 와이키키 항바이러스 삼총사 와이키키 이런 제품이 아마 모든 가정에 상비하게 될 거라고 저는 희망을 해요. 물론 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고 그런 모르겠지만 그래서 벌써 입소문이 많이 나서 그, 그 제품의 매출이 벌써 활발해요. 소문이 벌써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SNS를 벌써 한국에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씩 소식을 전한 체제를 갖춰놨기 때문에 저희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는 요 다음번 어, 양희삼 목사님과의 대담에서 2022년이 왜 우리 회사에는 최고의 해가 될 거라고 저는 그런 신앙적인 확신이 있는 얘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